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따스한 햇살 아래 시아버지의 친숙한 집을 청소하며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빗자루를 들 때마다, 걸레를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의 고동이 집안의 따뜻한 공기와 어우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드러운 시선이 저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 시아버지가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어 제 마음이 살짝 떨렸습니다. 청소 다 했으면 방에 들어와서 좀 쉬어.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하자.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귀를 간지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런던 제안을 할 때마다 제 얼굴은 뜨거워지고 부끄러움과 설렘이 뒤섞인 이름 모를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의 곁에서 그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려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시아버지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존경이나 가족애를 넘어선 더 깊고 강렬한 무언가였습니다. 아마도 저는 시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난로의 불처럼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제가 소중히 여겨지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순간들은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제 자신의 한 부분을 다시 찾아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38세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작은 가정을 꾸리며 소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이런 결혼 생활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된 여정이 예상치 못한 행복을 안겨준 작은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33세, 그가 30세를 갓 넘겼을 때였습니다. 우리를 소개해 준 건 공통의 친구, 지율이었습니다. 지율은 그가 믿음직한 사람이라며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사원의 회사에서 일한다고 열정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솔직히 첫 만남에서 저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가 저와 비슷하고 마른 체격에 어딘가 연약해 보였습니다. 제가 꿈꾸던 이상형, 키 크고 듬직하며 여성을 보호해주는 남성과는 거리가 멀었죠. 얼굴도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선한 인상에 작은 눈, 수줍은 미소. 이 사람 너무 평범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율의 배려를 생각해 별 기대 없이 몇 번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바뀐 건 세 번째 만남에서였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선술집, 따뜻한 노란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몇 잔의 소주를 나누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일과 젊은 날의 열정, 그리고 실패를 통해 성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진솔하고 유머러스했으며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는 과시하지 않고 꾸밈 없이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지도 몰라. 6개월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지만 압박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의미의 강한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모습이 종종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척척 해결하고 큰 결정을 내리는 남편을 꿈꿨지만 그는 사소한 일에도 서툴렀고 어려움에 직면하면 말없이 자신의 세계로 숨곤 했습니다. 재정적 불안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저는 그가 더 단단해지길 바랐지만 그는 말로만 위로할 뿐 구체적인 행동은 부족했습니다.
가끔은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고 집안일을 나누며 피곤한 날에도 저를 웃게 했습니다. 행복은 이상적인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동행하는 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약함은 때로 저를 실망시켰지만 동시에 그를 인간적이고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강한 척 허세를 부리지 않았고 그 점이 저에게 완전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감사합니다. 기대 없던 만남에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진솔한 대화, 따뜻한 미소, 그리고 영웅은 아니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행복은 이런 단순한 것들에서 왔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뒤 남편 집에 인사차 방문했을 때 시아버지를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남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키 크고 단단한 체격, 첫눈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매력적인 외모. 왜 남편은 아버지를 안 닮았지?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마 남편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닮은 듯 했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3살 많다는 사실에 시아버지는 잠시 놀라셨지만 곧 따뜻하게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저를 예의 바르고 아름답다며 칭찬했고 신혼집으로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축하와 격려는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 결혼 생활은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저를 존중하며 다툼이나 상처 없이 대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늑한 집과 안정된 직업을 가졌고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이름 모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는 균열 같은 느낌. 그 공허함은 부부 생활의 아주 내밀한 부분, 신체적 친밀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보다 젊은 남편은 육체적 가까움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냉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일, 삶의 압박, 보이지 않는 피로가 그의 열정을 앗아간 듯 했습니다. 일주일, 심지어 한 달 동안 우리가 부부로서 진정으로 가까운 순간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문제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건 단순한 단계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불만을 터놓는 성격이 아닙니다. 말하면 그가 상처받거나 제가 지나치게 요구한다고 느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택하고 모든 게 괜찮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족함은 육체적일 뿐 아니라 감정적이었습니다. 욕망받고 온전히 사랑받는 느낌.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누운 밤, 저는 홀로 슬픔과 마주했습니다. 남편이 제 인생의 첫 남자였다면 아마 덜 신경 썼을 겁니다. 모든 부부가 이런 단계를 겪는다고 생각했을 테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결혼 전 연애는 흔합니다. 과거의 연인들은 남편보다 나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제가 지금 남편에게서 찾지 못하는 열정과 욕망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기억은 실망의 순간에 불쑥 떠올랐습니다. 외로운 밤,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남편의 헌신, 제가 힘들 때 집안일을 도와주는 모습, 긴 하루를 이야기할 때 귀 기울이는 태도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처럼 스며드는 쓴맛.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아니면 이게 긴 결혼의 대가일까? 진정으로 완벽히 행복한 부부가 있을까? 아니면 모두 불완전한 조각들일 뿐일까? 그럼에도 저는 그 슬픔이 우리의 좋은 순간들을 가리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더 좋은 아내가 되려 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사소한 대화를 나누며
둘 다 평온한 보금자리를 만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이 공유할 수 없는 외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릴 만큼 크진 않았지만 가끔 저를 멈춰서게 했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울 방법이 있을까? 남편이나 저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결혼 생활은 평범한 날들과 사랑의 순간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슬픔과 조용히 싸웠습니다. 언젠가 그와 화해하거나 제가 갈망하는 연결을 찾길 바라며 시간이 흘러 우리는 두 아이를 낳고 모두가 보기엔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렸습니다. 시아버지 댁은 인천에 있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자주 그를 방문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자란 저는 아버지 같은 존재를 늘 갈망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와 딸 같은 따뜻함을 느꼈고 그게 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는 외로움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며느리로서 가끔 방문해 시간을 보내는 게 그에게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집을 청소하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외아들이라 시아버지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세심했으며 제 헌신을 자주 칭찬했습니다. 가끔은 인천의 롯데백화점으로 쇼핑을 가거나 아이들 옷을 사주시고 맛있는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같이 데려갔지만 막내가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혼자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시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우리는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 시장에 가거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 직원이 우리를 부부로 오해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장난스레 그의 팔을 잡고 제 시아버지세요? 근데 멋지시죠? 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약간 쑥스러워했지만 불편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더 가까워지는 느낌, 심지어 데이트 같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있는 것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가 너무 지나친 애교를 부리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반응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외출하며 팔짱을 꼈을 때 그는 살짝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제가 장난스레 가까이 다가가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더 가까워지려 애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저를 한 명의 여자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오랜 독신 생활 속 제 친밀한 행동이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몰랐던 저는 여전히 애교를 부리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행동들이 그의 마음을 더 흔들었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고 햇살은 인천의 오래된 주택가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일주일간 바빠 방문하지 못했던 터라 약간의 설렘을 안고 시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마음속으론 그를 어디로 초대할지 고민했습니다. 송도 현대시장의 활기찬 아침 장터나 한나절 산책하기 좋은 월미도 공원. 그의 소박하지만 생기 넘치는 이야기와 팔짱을 끼고 걷는 따뜻한 순간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좀 나가서 기분 전환 어떠세요? 저는 들뜬 목소리로 물으며 가져온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돌아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구나. 요즘 좀 기운이 없어서. 너 하고 싶은 거 해. 나 신경 쓰지 마. 살짝 서운했지만 그의 모습을 보고 억지로 권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네, 그럼 아버지 쉬세요. 저는 집 좀 정리할게요. 저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집은 넓지 않았지만 일주일간 손대지 않아 어수선했습니다.
마당에서 날아든 낙엽이 바닥에 흩어지고 가구엔 얇은 먼지가 쌓였습니다. 커튼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매를 걷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텅 비어 계란 몇 개와 시든 채소만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며칠치 식재료를 사러 시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월미도 근처 시장은 아침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신선한 채소와 생선 냄새,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돼지고기, 신선한 고등어, 푸른 채소,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과일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주방에서 바삐 움직였습니다. 고등어 조림의 고소한 향과 된장국 끓는 소리가 집을 채웠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정고가 가까워졌습니다. 모든 걸 마치고 손을 닦으며 주방을 나왔을 때 집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뭘 하는지 궁금해 조용히 그를 찾아보았습니다. 거실은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로 은은히 밝았고 낡은 안락의자에 그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개가 살짝 뒤로 젖혀지고 손은 의자 팔걸이에 느슨히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고른 숨소리는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했습니다. 얇은 셔츠 너머로 보이는 근육, 잠든 얼굴에서도 느껴지는 남성적인 매력. 눈가의 주름은 그의 삶의 무게를 말했지만 그의 카리스마를 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도 잊은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시선이 너무 강렬했는지, 그의 예리한 감각이 깨어났는지, 그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이 저와 마주쳤고,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대며 뭔가 잘못을 들킨 기분이 들었습니다. 황급히 돌아서려 했지만 그의 눈빛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마치 제 시선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듯 했습니다. 어색하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잡더니 저를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나 저는 반응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의 의도를 알았고 우리 둘 다 말해 없이 인정하고 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성은 제게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만 제 마음, 아니 제 약한 부분은 저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거절하는 척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감정에 이끌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되돌릴 수 없는 강물에 몸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달리 시아버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남성 경험이 많지 않은 저에게도 그 순간은 새롭고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그 후 우리는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를 동경했다고, 그가 주는 행복이 너무 크다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지키고 그를 계속 만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어느 순간부터 저를 한 명의 여자로 보게 되었다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제 진심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를 기쁘게 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제게 넘치는 사랑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감정을 확인한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언제 올 건지 같은 달콤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두근거립니다. 예전엔 일주일, 길게는 보름에 한 번 방문했지만 이제는 훨씬 자주 갑니다. 그는 제가 곁에 있을 때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고, 늘 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최근엔 섹시한 속옷과 스타킹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지냅니다. 요즘 저는 첫사랑의 설렘을 다시 느끼는 듯 합니다. 과거 연애에서도 이런 황홀함과 행복은 처음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그에게로 향합니다. 날들은 부드럽게 피어나는 꽃잎처럼 지나갑니다. 매일 복잡한 감정의 층이 제 마음을 채웁니다. 단조로운 가정생활은 이제 의무와 욕망 사이의 섬세한 춤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의 비밀은 금지된 실로 일상에 엮여 제게 활력을 주면서도 조용한 무게로 짓누릅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의 선한 미소와 든든한 존재는 제가 선택한 삶을 상기시킵니다.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삶. 아침은 여느 때처럼 시작됩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바닥에 부드러운 빛을 뿌립니다.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며 그들의 제잘거림을 듣고 남편은 조용히 신문을 읽다가 가끔 저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 평범하고 따뜻한 순간에 저는 너무 많은 걸 걸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메시지가 전화기에 뜹니다. 짧지만 심장을 뛰게 하는 오늘 오후에 올 수 있나? 남편이 보지 않는지 확인한 뒤 네, 3시쯤 갈게요. 라고 답합니다. 시아버지 집은 걸어서 20분 거리, 의심받지 않을 만큼 가까운 곳입니다. 시장에 간다거나 그를 방문한다고 둘러대는 건 너무 익숙해 남편은 더 묻지 않습니다. 오늘은 심플하지만 세련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그가 제 옷차림을 신경 쓴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집에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마당의 꽃향기가 저를 맞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빛엔 익숙한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씨 예쁘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저를 끌어당깁니다. 저는 웃으며 그에게 기대, 그의 천을 느끼며 안전하면서도 위험한 감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사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가 가꾸는 마당, 제가 주말에 만든 음식, 아이들 이야기. 하지만 대화 사이엔 늘 묵직한 침묵과 서로를 확인하는 눈빛이 있습니다. 해가 기울며 그는 제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만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처럼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몰입하며 오랫동안 갈망했던 열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작은 가정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가치가 있을까? 그만둘 생각해 본 적 있나? 어느 날 소파에 앉아 흐릿한 조명 아래 그가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놀랐지만 우리 둘 다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품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네,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면 제 일부를 잃을 것 같아요. 아버지만이 채워주는 부분을.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나 이 관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드러나면 깨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알게 되는 날, 제가 배신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날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진짜 저로 살고 싶었습니다. 제 삶은 두세 개로 나뉘었습니다. 집에서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엄마로 가정을 온전히 지키려 애씁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며 변함없는 미소로 그와 농담을 나눕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함께할 때 저는 욕망받고 온전히 사랑받는 여성이 됩니다. 그 대비는 저를 지치게도 더 생생하게도 합니다. 남편은 순하고 믿음직한 성격 덕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무심코 물었습니다. 요즘 아버지 댁 자주 가네? 아버지 건강하시지?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건강하시지만 좀 외로우신 것 같아요. 청소하고 이야기 나누러 가는 거예요. 그는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일로 돌아갔습니다.
제 가슴은 살짝 아팠지만 그 느낌을 밀어내고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라고 다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다정했지만 최근엔 걱정의 기색이 엿보입니다. 예전처럼 농담이 줄고 가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어느 날 마당에서 달빛 아래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걸 멈출 수 없어. 그 고백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떼어낼 수 없는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없이 제가 정말로 존재하는 느낌을 주는 순간들 없이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위험이 커지고 작은 실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압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마음의 모순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남편과 가정을 사랑하지만 시아버지에 대한 감정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지만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의 집을 떠날 때마다 더 단호해지겠다고 선을 긋겠다고 다짐하지만 한 통의 메시지, 한 번의 눈빛이 저를 다시 끌어당깁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중 남편이 뒤에서 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니 그가 저에게 주는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를 꼭 안았지만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저는 그 사랑에 어울리지 않음을 알았지만 고백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가 걷는 길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제 행동의 결과를 마주해야 할지, 이 비밀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지. 답은 없었고 어쩌면 찾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두세 개 사랑하는 가정과 제 심장을 뛰게 하는 남자를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명확한 결말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과 죄책감, 행복과 고통이 얽힌 가느다란 선 위를 걷습니다. 매일 저는 그걸 받아들이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언젠가 출구를 찾거나 진실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귀한 순간들을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일지라도 누리고 싶습니다.